우리 기존 토플에서는 2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3개 영역을 풀게 되실 예정입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또 채점 기준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떤 식으로 해야만이 고득점을 얻어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코스 토플 라이팅 김다은입니다. 우리 개정 토플 시험이 1월부터 시행 중인데 다들 잘 보고 오셨나요?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오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시험 보게 되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유용한 영상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꿀팁들 함께 설명드려 볼 테니까요.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플 라이팅부터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토플이란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즉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학 수준의 영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총 4가지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reading, 그리고 listening, 그리고 writing, speaking,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기존 토플에서는 reading, listening, 그리고 speaking, and then writing, 이렇게 구성이 됐었는데요. 이제 writing이 앞으로 좀 나와 있고요. writing and then speaking,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은 토플 라이팅 소개 같이 봤으니까요. 우리 라이팅은 어떤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존 토플에서는 2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3개 영역을 풀게 되실 예정입니다. 우리 기존에 있었던 토론형 문제는 유지가 될 거고요. 원래 있었던 통합형 문제가 사라지고 build sentence 유형과 이메일 라이팅 유형, 이렇게 2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build sentence, 문장 만들기 영역은요, 말 그대로 빈칸이 뚫려 있을 거고요. 우리 밑에 보기 단어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보기 단어들을 정렬해서 문장을 만들어주는 퀘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풀이 시간은 약 6분에서 6분 50초가량이 될 거고요. 총 10문제를 풀게 될 예정이다 라고 예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메일 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시나리오가 제공이 될 거고요. 그 시나리오를 읽고 이메일을 써주면 되는 유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약 7분 동안 풀게 되실 거고, 우리 토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의 질문 하나가 주어질 거고, 옆에 친구들이 뭐라 답변을 해주면은 그 내용을 읽고 나만의 의견을 진술해주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그렇다면은 build sentence 유형부터 천천히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단어들이 먼저 보기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빈칸들이 3개에서 7개가량 뚫려 있게 될 거예요. 자, 거기다가 우리는 보기 단어를 드래그해서 문장을 완성시키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대화 형태이기 때문에 항상 그 답변을 2개를 다 봐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 그렇다면은 문제와 답변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은 문제부터 먼저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문제를 읽지 않고 그냥 답변 보기만 보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되겠다 하실 텐데요. 자, 그러다 보면은 이 문제와 답변이 잘 어우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부터 잘 읽어주시고요. 쭉 한번 읽어보니까 The professor's instructions on the assignment were a bit unclea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수님의 지시사항이 clear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뒤에 보니까 I로 시작해서 either 이렇게 문장을 끝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보기 단어들이 짜라락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기 단어들을 쭉 한번 스캔을 해주시고, 여기서 나와 볼 수 있는 최고의 문장들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고민을 해주시면 된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잠깐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보기 단어를 다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보기 단어가 좀 남아있을 때도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하지만 빈칸은 모두 채워 넣어 주셔야 됩니다.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여기서 나와 볼 수 있는 최고의 문장은 요게 되겠죠. I couldn't figure out what she expected us to do either. 자, 요게 정답이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를 우리는 총 10개를 풀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write an email, 2번째 문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가? 우리 보통 학문적이거나 사회적인 시나리오가 제공이 먼저 될 거고요. 문제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이메일을 작성을 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제 쭉 한번 읽어보니까 You're scheduled to give a class presentation tomorrow. 자, 일단 문제는 항상 동일합니다. 상황과 목적이 먼저 전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상황으로 무엇이 나왔나 하고 봤더니 내일 클래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제공을 하기로 되어 있나 봐요. 근데 어떻게 됐다? However, you have developed a severe sore throat. sore throat 하게 되면 무슨 뜻?
인후통이죠. 목이 아파서 you're unable to speak properly. 제대로 말을 못한다. 그래서 you want to ask your professor Dr. Fleming for permission to postpone your presentation. 우리 목적도 바로 체크 가능하시죠? 쭉 한번 읽어보니까 지금 우리 교수님 이름이 Dr. Fleming이라고 나와 있고요. 교수님에게 무엇을 묻고자 한다? postpone. 하게 되면 미루다죠. 그래서 그 프레젠테이션을 좀 미룰 수 있는지 묻고자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반에는 상황과 목적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빠르게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세 가지 bullet points들이 항상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친구들은 내 라이팅에는 무조건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쭉 한번 읽어보니까 Explain your health condition and why you cannot presen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건강 컨디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고 너가 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라. 이렇게 먼저 나와 있고요. 좀 지어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질문에 나와 있을 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Ask if it is possible to postpone your presentation.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미루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아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uggest another date when you're able to present. 자, 갈 수 있는 새로운 데이트를 suggest, 제안하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bullet points들은 내 이메일에 무조건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항상 direction에서는 write as much as you can using complete sentences. 이 친구는 우리 토론형처럼 단어 쓸 리밋이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라이팅 시험에서는 적게 쓰는 것보다는 많이 쓰는 것이 항상 유리하긴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짧게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조심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항상 이메일을 쓸 때 보면은 누구누구에게 to와 그리고 subject 이런 식으로 타이틀까지 쓰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항상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써주면 되는 내용은 그냥 내용 부분만 전개를 해주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유형. 요거는 예전 토플에서도 그대로 들어가 있었죠. 우리 토론형 문제가 되겠고요. 교수님의 질문 하나가 먼저 등장을 하게 될 거고 옆에 친구들의 근거를 읽고 내 입장을 진술하는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험 시간은 10분입니다. 굉장히 시간 관리가 중요해요. 우리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영역이 되겠고요. 우리 최소 100단어 이상을 써주실 필요가 있겠고 우리 보통 만점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쓰시는 경향이 있어요. 쌤 그러면 저 100단어 딱 쓰고 나오면 만점을 못 받는 건가요? 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100단어 이상을 써주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이런 식으로 좀 적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쌤 저는 70단어밖에 작성하지 못했는데요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내 문장력을 충분히 보여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수 받기에는 좀 덜 유리한 면이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답안 구성은 내 입장 플러스 이유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은 academic discussion, 토론형 문제는 어떻게 생겼냐 이런 식으로 교수님의 질문이 먼저 주어지게 되죠. 21세기 가장 심각한 세계적 문제란 무엇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교수님의 질문 하나가 먼저 등장을 하게 될 거고 옆에 보면 친구들이 항상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라고 세라는 얘기를 해줬고요. 마이크는 난민위기 이슈가 가장 큰 이슈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참고를 해서 내 입장을 써주면 되는 시험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또 채점 기준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build a sentence, 문장을 완성시키는 이 문제는요. 시간 관리가 생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단어를 드래그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문장 만드는 게 뭐가 어렵나? 하시는데 이게 좀 어려운 문장들이 항상 10문제 중에 한 2-3개 정도는 섞여 있어요. 헷갈리는 친구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막히게 될 경우에는 한 문제당 막 1분 이상을 쓰시게 될 텐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시간 관리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한 문제당 웬만하면 30초를 넘어가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시간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주 쓰이는 문장 패턴을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이거 내가 아는 문장 패턴이다 라고 한다면은 바로바로 좀 나올 수 있게끔 학습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또 많이 나오는 문장 패턴 중에 하나가 우리 의문사가 들어간 의문문이라든지 아니면 간접 의문문, 뭐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if나 whether절을 써가지고 문장을 또 길게 만들어준 문장이 하나씩 또 등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동사는 보통 뭐 show off 이런 식으로 동사와 그리고 전치사가 이렇게 세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트를 우리가 잘못 알아가지고 또 잘못 풀 때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는 친구들은 좀 바로바로 기억을 할 수 있게끔 학습을 먼저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오답 노트를 항상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build sentence 영역을 풀다 보면은 틀리게 되는 이유가 보통 셋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 세 가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mismatched. 단어 수와 빈칸이 불일치하게 된다. 우리 아까 문제 보셨을 거예요. 보기 단어들이 쫘라락 등장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빈칸이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다 채워 넣었어. 다 채워 넣었는데 어라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블랭크 하나가 남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당연히 오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 보기 단어는 남겨도 빈칸은 남길 수가 없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문법 오류. 당연히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이다. 뭐 예를 들어 수일치가 안 되어져 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의 사용이 살짝 잘못되어져 있다. 이럴 경우에도 당연히 문법적인 오류가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rrelevant, 질문과 관계없는 내용을 갖다가 답안으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제가 아까 문제와 답변 둘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라고 했었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안 보이고 그냥 답변부터 그냥 먼저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답변이 아닌데 싶어가지고 오답이 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틀리는 이유를 파악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셋 중에 하나예요. mismatch, ungrammatical, 그리고 마지막으로 irrelevant까지 보통 셋 중에 하나가 될 예정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그렇다면은 문제를 하나 더 볼게요. 자, 일단 what are your plans for the holiday?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 있었고요. 자, 여기 쭉 한번 보니까 빈칸이 쫘라락 뚫려 있고 예스로 답안은 끝마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잠깐 멈춰두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돌아와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들 답변하시는 퀘션이 요겁니다. I don't know what to do yet. 뭐 요것도 뭐 지금 봤을 때는 뭐 답변이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I don't know what to do yet.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요거는 지금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빈칸을 모두 채워넣고 나면은 빈칸이 하나가 남네. 요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 수 빈칸이 안 맞으므로 mismatched. 요거는 답변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굉장히 또 템띵한 답변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I don't know where I'm going yet. 요겁니다. 요거는 충분히 괜찮아 보여요. 지금 일단 질문에서 너 holiday 때 뭐 할 거니? 휴일에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고 I don't know where I'm going yet. 나 어디 갈지 몰라.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답안으로 입력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여기서는 더 나은 답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질문에서 보면은 What are your plans for the holiday?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답변에다가 what에 대한 답변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답은 사실 I don't know what I'm going to do yet. 요게 best 답변이 될 수밖에 없다. I don't know what I'm going to do yet. 아직 뭐 할지 모르겠어. 요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살짝 동문서답의 느낌이기 때문에 오케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살짝 irrelevant하네. 오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퀘션들이 우리 10문제 중에 한 2-3개 정도는 항상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문제의 보기들을 보면서 그중에 best option은 무엇이 될까나 이런 부분을 떠올려 줄 필요가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 그렇다면 write an email.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야만이 고득점을 얻어볼 수 있느냐? 일단 우리 채점 기준을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TS에서 제공한 채점 기준을 보자면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즉 자연스럽게, natural하게 글을 뽑아낼 수 있는지 여부, 요게 먼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문장들을 쓸 수 있는지. 우리 맨날 플레인하게 똑같은 문장 패턴만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 다양하게 뭐 상관 접속사도 썼다가 접속사도 썼다가 전치사도 썼다가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증명을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interesting한 채점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회적 관습, social convention, 요거를 따를 수 있는지가 나와 있네요. 우리 교수님한테 질문하는데 친구들한테 하듯이 What's up, my friend? 요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수님한테는 교수님한테 맞게 격식 있게 이메일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친구들이 나왔을 때는 친구들한테 하는 것처럼 friendly하게 쓸 수 있는지, 이런 사회적 관습을 따르는지 여부가 채점 기준에 들어가 있다라는 점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템플릿에서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영어 규칙은 무조건 채점 요소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철자라든지 구두점, 대문자 사용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요즘은 뭐 워드닥이나 구글닥스 이런 거 쓰다 보면 다 오토코렉트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틀리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에는 항상 그런 오토코렉트 기능을 좀 꺼주시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철자를 틀렸구나, 콤마를 틀렸구나 이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그렇다면 이메일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주면 좋을까?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아까 소셜 컨벤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컨벤션부터 잘 파악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1차적으로 뭐 교수님한테는 이렇게 공손하게, 뭐 친구한테는 프렌들리하게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메일은 포맷팅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한 줄로 카톡하듯이 팍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엔터를 언제 쳐주면 좋을까?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템플릿에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수 표현을 좀 일부러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 내가 만드는 표현들보다는 원어민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표현을 써줄까나 그 표현을 미리 좀 익혀주시고 그걸 갖다가 미리미리 써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토픽별 템플릿도 활용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우리 요청하는 이메일 아까 봤었죠. 교수님, 저의 프레젠테이션을 밀어주시겠습니까? 요청도 해볼 만할 거고 근데 우리 문제 해결하는 토픽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 위층이 너무 시끄러운데 아파트 관리자님 이거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제를 또 해결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초대, 나 무슨 파티하는데 너도 오겠니? 이렇게 초청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어디서 뭐 좋은 애플리케이션, 앱을 발견을 했는데 너한테 한번 추천하고자 해. 이런 식으로 추천하는 이메일도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이 틀리는 문법 실수 파악을 위해서는 우리 첨삭을 좀 많이 진행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실제로 고 해커스의 첨삭 게시판도 이용을 해보시고요. 뭐 해커스 인강이나 우리 현강에서 제공되는 첨삭 시스템을 이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템플릿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이메일을 쓸 때는 누구누구께 라는 내용, greeting을 먼저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Dr. Fleming 등장했었잖아요. 그래서 Dear Dr. Fleming 하면서 콤마 찍어주시고 그 다음 우리는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엔터 치고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opening. 우리 항상 한국어로 이메일 쓸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잘 지내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인사말 항상 남기잖아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I hope this email finds you well 하면서 오케이, 이 이메일이 당신에게 잘 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먼저 작성을 해줄 필요가 있을 거고 그 뒤에다가는 I'm writing to explain, ask, and inform you about something 하면서 어떠한 목적인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main points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몇 개의 bullet points들이 항상 등장을 한다라고 했었죠? 3가지였었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차례대로 include 해주시고 I'm writing to 하면서 bullet point 넣어주시고 Therefore,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요게 사실 조금 더 쉽게 바꿔보자면 그냥 Can you do this? 요거랑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 맨날 Can you do this? 이런 식으로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라 하면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give advice.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감사하겠어. 아니면 솔루션을 줄 수 있다면 감사하겠어. 아니면 인포메이션을 확인을 해줄 수 있다면 감사하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 자주 쓰이는 표현들을 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우리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클로징 멘트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감사해야겠죠? 읽어줘서 고마워, 시간 내어줘서 고마워,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and help 하면서 Please let me know if you need any additional information from me. 자, 만약에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알려줘 라고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 Best regards 하면서 내 이름을 뒤에 줄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메일을 완성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우리 마지막 토론형 섹션입니다. 우리 토론형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보면 좋을지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역시나 동일하게 채점 기준을 먼저 파악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 토론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논리 전개와 그 다음에 문장력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논리 전개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적절하고 명료한 설명과 예시가 필요하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자연스럽게 잘 맞아떨어지는지 여부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문장력을 증명을 해주기 위하여 다양한 문장을 쓸 수 있다 증명을 좀 해주시고 우리 문법적인 오류가 없는지 여부도 역시나 채점 기준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한다? 일단 우리 적절한 설명과 예시를 위해서는 두괄식 논리 구조와 익숙해지셔야 돼요. 우리 두괄식이 처음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좀 결론부터 먼저 써서 조금씩 풀어나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글이 하나 탄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주제별 표현을 좀 학습을 하셔가지고 자주 나온 토픽 뭐였었지? 이런 토픽에서는 이러이러한 표현들을 써주면 되겠구나. 좀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학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언어적 사용을 위해서는 우리 paraphrasing,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파트죠? 재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에세이를 적다 보면 아시겠지만 했던 얘기를 계속 이제 반복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똑같은 단어로, 똑같은 문장 패턴으로 글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단어도 바꿔주고 문장 패턴도 바꿔 써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법이나 자연스러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sample response, 모델 에세이를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잘 쓴 글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 친구들은 어떤 식의 논리 전개로 그리고 어떠한 문장 패턴을 써서 글을 완성을 시켰을까? 이런 부분을 꼼꼼히 읽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쓴다고 단순히 영어 실력은 향상하지 않고요. 우리 잘 쓴 글들 많이 읽어보면서 그 글의 패턴을 내 걸로 완성시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두괄식 글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까? 요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항상 이제 질문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길게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토론형 문제는 교수님의 질문이 먼저 나와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tudent A and B가 뭐라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 중에 저는 질문만 들고 왔는데요. 우리 질문도 가만히 항상 보면은 중요한 내용은 맨 뒤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맨 뒤에 문장부터 읽어주시면 좋아요. Is a 4-day work week beneficial or detrimental? 이렇게. 바로 문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니까 주 4일제가 좋으니 나쁘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쌤 저는 문장을 읽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뒤에서부터 읽어보시고요. 뒤에서부터 읽었는데도 뭔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 보통 background knowledge가 앞에 나와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가서 읽어주면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그렇다면 두괄식은 어떤 식으로 잡아주면 되냐? 일단 우리 일반적인 thought process는 이렇게 전개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주사일제 너무너무 좋지 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3일 동안 쉬기 때문에 생산성,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야. 이것도 괜찮은 논리정의 방식인데요. 우리 보통 토플에서는 두괄식 글의 논리 전개를 사용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서를 살짝 뒤집어 볼게요. 일단 좋아까지는 그대로 넣어주시고 먼저 결론부터 작성을 해주시고 그 이유를 뒤로 빼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로 전개를 해보자면은 우리 항상 두괄식 글의 논리 전개는 이런 식으로 4가지를 거쳐주게 됩니다. 내 입장, 이유, 그 다음에 일반적 진술, 예시까지. 그래서 일단 내 입장에는 좋아, 주 4일째 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productivity,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결론부터 먼저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 진술. 이 부분은 이유 문장에 대한 이유예요. 이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productivity를 어떻게 높여줄 수 있는데에 대한 설명으로서 3일이나 쉬잖아. 그러다 보면은 relax and refresh 해볼 수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다 보면은 능률이 올라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예시를 적어볼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personal experience,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다도 적어볼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research를 인용하셔도 돼요.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 서베이에서 내가 봤는데 거기서 내가 봤대. 이런 식으로도 적어볼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실제로 사회에서 이러이러한 이벤트가 일어났어. 그걸 보아하니 내 입장이 옳다. 이렇게도 적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예시는 이렇게 작성을 해봤어요. 상황, 내가 회사에서 번아웃을 느끼고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주 4일째로 바뀌었더니 회사에서 더 잘해볼 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낸다면은 훨씬 더 쓰기도 편하고 길이도 적당하게 잘 떨어진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에세이를 쓸 때는 2가지씩의 구조로 잘 작성을 해주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개정 토플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리고 꿀팁들 같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자, 오늘 제가 제시해드린 학습 방법을 사용을 해주신다면 분명히 고득점 얻어내실 수 있다고 있습니다. 토플 라이팅 혼자 공부하시려니 막막하시죠? 우리 현강 그리고 인강 그리고 해커스에서 아주 유용한 자료들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그 옵션도 한 번씩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